50대 이후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켜버릇만 했어요. 또 한 가지 말이 많아. 여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모르시죠? 블록체인은 모를걸요? AI는 아세요? AI 다음은 무엇입니까? AI랑 사람이랑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대결 구도가 되는 사회인데 그래놓고 왜 세상을 탓해? (50대) 이후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요. 45세에 보통 명퇴를 하죠. 여태까지 살았던 일부 시즌 1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내가 관리해왔던 하나의 흐름이 끝났어요. 근데 그거 부정하고 싶죠. 저 1977년생입니다. 49세예요. 예, 49세고 내년이면 5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주는 직원들은 50대 그리고 심지어는 60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50 이상은 뽑지 않습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안 봐요. 요즘엔 40 이상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이 넘는데도 뽑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에이스만 남아요. 그럼 이 에이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꾸준하게 자기가 성과를 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충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킹이 될 생각은 없었던 사람들이 오래가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기는 솔직히 자영업도 안 해봤고 창업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하는 거로 되게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뛰어들어. 누구에 의존해서? 돈에 의존해서. 이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퇴직금이 없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퇴직금 다 와이프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죠. 연봉이 한 4억쯤 되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했던 어떤 남자가 가장이죠. 갑자기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집엔 얘기를 안 하고 출근하는 척을 계속 했었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상당수의 많은 매덕 되는 거를 주식 투자로 잃은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고 일가 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자기는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뭐 무기인가 사형 이 언도를 받았던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50대 왜 자꾸 대우받으려고 합니까? 50대 뭐라고? 아니 일단 당신 인생 일단 한번 시즌 1 끝났는데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열정을 다해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딱 좋은데 대우를 받고 싶어해요. 50대 이후에 가장 큰 운막힘의 원인 첫 번째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즉 겸손하지 않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 총명함도 떨어졌다. 40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뇌세포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치매 아주 조금씩 진행된 게 좀 많이 좀 진행됐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노안도 있다. 신체 능력 떨어졌는데 심지어는 요즘에 AI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기술들 뭐 노션 이런 거 써본 적도 없다. 최근에 제가 아는 대표가 30대 대표인데 큰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을 있었던 이제 임원을 채용을 했어요. 우리 회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 채용한 지 2주 만에 아웃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션을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30대 대표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노션을 왜 못 써? 우리 애들 다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쓰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른데 그걸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내가 해나가려고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켜버릇만 했어요. 관리.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이 많아. 입 닫고 지갑만 열어야 되는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얻고 싶고 더 벌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를 시작할 때는 다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못 해야 되는데 배는 나와 갑니다. 거기다가 뭐 고지혈증에 당뇨도 또 있어 갑니다. 뭐 신체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똑같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뭐 때문에? 자기 경력 때문에. 여보세요. 그 경력은 지금 시대에 효용 가치가 없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놓고 왜 세상을 탓해? 아니 본인들도 1930년대 미국을 한번 가봅시다. 1930년대 미국의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대요. 비 오듯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그런 뭐 기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 당시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이 다 이 기계가 다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공장에 불 지르고 막 기계에 막 뭐 대봉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 공장, 산업혁명이 다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대체하지는 못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시대예요? 자, 웹3로 넘어갔습니다. 웹 2.0은 아세요? 웹3로 넘어갔어요. 자, 웹3로 넘어갔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모르시죠? 자, 대부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블록체인을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알아도 블록체인을 모를걸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AI는 아세요? 챗GPT 들어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챗GPT라는 것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십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좀 읽어는 보셨습니까? AI 다음 무엇입니까? 로보틱스예요. AI 다음 로보틱스로 되면 우리 환경, 거기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고 공부를 게을리했고 돈만 받기 때문에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는 자산을 갖고 계속 고민만 하면서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내 노후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큰 돈을 만드는 시대에서는 운이 막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제가 폄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50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예요? 자기의 감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남은 인생을. 그러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똑같은 일을 해도 뭐만 하면 안 된대. 무슨 일만 하면 안 된대.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대. 본인이 해봤는데 본인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지 딴 사람은 된다니까요. 그 말 자체 부정적인 프레임 내가 경험해봤다고 하는 게 우선시되는 그 부분 환경이 바뀌었고 시장이 바뀌었고 여건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합니까? 옛날 사람인데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운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자, 이 시대 때 운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인가요? 공부요. AI 배우면 되고요. 블록체인 배우면 되고요. 상식으로라도 공부를 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망을 하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뛰어가지고 벌 수 있는 나이 지났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되죠. 그런데 투자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을 준비하는 40부터 공부를 했어야지. 공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근데 주식도 감으로 하고 부동산도 감으로 하고 운으로 한답시고, 야, 운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운은 내가 설계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부동산에 운을 기대를 하려면 임장을 많이 다녀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지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동산 금융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금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운을 기대하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100원 벌 줄 알았는데 200원 벌었는데 300원 버는 데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데 무슨 운을 기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청약이요? 여보세요. 이제 그 시대 갔어요. 아파트로 돈 벌어 갭투자로 해서 돈 벌었던 그 시절은 있었어요. 하지만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오고 AI 시대로 넘어가고 하는 이 환경이 바뀐 것처럼 부동산의 투자 환경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앉아서 말만 많고 불평불만만 많은 그 사람들이 50대이고 50대인데 남자이고 퇴직하고 집에서 눈치 보이니까 밖에 나와서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좀 많은 상당수가 겪는 상황이라는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직시를 하자는 겁니다. 저도 49세고요. 내년에 50세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파이어 됐겠죠. 5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거 영업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영업하고 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투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립할 수 있으려면 나보다 일을 잘하고 나보다 성과를 잘 내는 저도 경영자가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일이에요. 그럼 어디 투자하면 되겠어요? 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미국 S&P 500에 투자하세요. 뭘 생각해. S&P 500을 지표를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본 평균이 훨씬 높죠? 그럼 S&P 500 중에 뭐 사야겠어요? 500을 사세요. 그리고 S&P 500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플 사시고요. 테슬라 사시고요. 팔란티어 사세요. 네. 그러면 요즘에 테슬라 떨어졌던데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그 부분들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로보틱스 관련된 건 더 잘 되고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도 검증된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면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US 테더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US 테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위험자산 투자, 안전자산 투자, 그리고 모험자산 투자 이렇게 나름 나눠가지고 비율을 나눠서 공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면 내가 월급 받았을 때의 수준의 월급만큼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감으로 하죠. 감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과 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 직관으로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망한 케이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요행수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부자 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요행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 나간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가 강남 청담동에서 이게 진짜 손에 꼽히는 재산관리 전문 세무사예요. 그 고객들을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행수.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대, 2000억대 자산가인 분들 엄청나게 책 읽습니다.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엄청나게 사람 만납니다. 사람 만나서 겸손하게 배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짠돌이야. 여러분, 부자인데 짠돌이가 아니고 짠돌이였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운이 지금 막혀있다고요? 운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이 막혀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두렵지 않아요? 60대 되면, 70대 되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심지어는 100살까지 살 수 있었고, 100살, 120살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벌어야지. 앉아서 벌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노동이 아니고요. 지식 노동을 통해서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젠슨왕이 얘기했잖아요. 젠슨왕이 누구냐고요? 젠슨왕이 엔비디아라고, 미국의 그 S&P 500의 대표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 했었을 때 대표적인, 앞으로 로보틱스에서도 아주 웃음을 보일 그 회사의 탑인데요, 오너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AI랑 사람이랑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사회인데 누가 지배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문맹자가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이 사회를.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싫어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왜? 또 조선의 기득권자들 싫어했어요. 왜? 이 글을 알게 돼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글을 글 쓰는 걸 알려줍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글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생성할 수 있고 의식도 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AI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AI 공부하시고 챗GPT 공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로보틱스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50대가 내 운을 바꾸고 싶다, 내 운의 막힘을 이거 해결하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공부 말고 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운이 막힐 틈새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루틴 만들어서 돌는데 운이 설계된 대로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하나,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요, 어떤 사업도요, 얻어걸려고 한두 번 잘 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건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실함, 꾸준함, 끈기, 인내. 요거 루틴, 디폴트 값은 똑같아요. 그걸 갖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지금 안 되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엔 될 수 있어요. 3년 후엔 될 수 있어요. 5년 후엔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저와 함께, 저도 내년부터는 50대니까 지금 또 50대가 옛날 50대랑 똑같지 않잖아요. 전 30대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체력 나이도 그렇게 운동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부정적이에요. 어머니도 부정적이야.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맨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요?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엄마처럼도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빠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우리 엄마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 형제가 있는데 형이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부정적이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부정적이에요. 자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나가는데 우리 사장이 부정적이에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은 운이 나빠져요. 운이 전염되거든요. 자,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단순히 긍정적이라고 좋다는 보장이 있어? 부정적인 게 안 좋다는 거 있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 아니야? 물론 크리티컬한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삶의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자,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깨우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 닫고요. 말수를 좀 많이 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아군도 내가 불러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아주 유명한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와, 그 학교 엄청 어려운 학교인데 대박이네요 했더니 남들이 들어요. 아니, 이 좋은 얘기인데 남들이 듣고 축하해주면 좋죠.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오버 아니야? 누릴 줄도 알아야지. 아니요. 이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부정적이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자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NS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SNS에 막 좋은 차 올리고 좋은 집 올리고 막 이렇게 부에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타겟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 당국의 타겟이 됩니다. 신고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뭐가 많네. 여러분, 요즘에 빅데이터가 다 소팅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100%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래도 나라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군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시기 질투를 유도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입 닫고 지갑 여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주기적으로 단톡방에서 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물 보내기. 한 10명한테 뭐 아이스 커피 보내기 뭐 그런 것들 해요. 저는 그거 하는데 한 달에 뭐 얼마 쓰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 모임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아, 형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푸시고 참 그렇게 항상 어쩜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난 술 한 번 산 적도 없고요. 같이 어디 뭔가 크게 한 적도 없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더우니까 만나면 밥 한 번 먹으면 그래도 1, 20, 2, 30은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2, 30명한테 뭐 한 1, 20 쓰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건데 그런 행동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돈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봐요. 저 형은 원래 그냥 돈이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살고 있는 공간에 오면 두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가인가? 아니면 이거 뭐 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해요? 이 정도를 유지하려면 자가여도 이 정도 수준이 됐어야 되고 자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 수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구나. 아예 다르죠, 반응이.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좀 부족한 사람들만 모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위인설관. 귀에 막 달콤한 얘기는 엄청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합니다.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라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을 보고 보여지는 거 갖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교류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좋구나. 운이 나빠지는 환경과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어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 벌고 싶은 그 모습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니까 이걸 노출해서 내가 부자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제안한 거 해봐. 근데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웃겨요. 운 나빠지는 습관 환경 중에 또 한 가지 조급함과 또 한 가지 자기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정의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면은 좋기만 할까요? 과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은 공평하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3, 40개 정도 해외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막 이런 데도 갈 기회가 있었고 뉴욕에 진짜 유대인들이 사는 부자가 사는 곳에 가는 기회도 있었고 제 주변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나는 행복은 진짜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좋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니까.
밥 세 끼는 먹잖아요. 응? 물이 안 나오는데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운 나빠지는 환경과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정적이라는 걸 했었을 때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정, 타인의 부정 다 뭐 안 좋은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열어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 내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입은 닫으시라는 거. 입은 언제 여시면 되냐면 누군가 멘토링을 원할 때 그때는 여세요. 그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최근에 본 릴스 영상에서 타블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됐대. 왜? 계속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사기를 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피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단정지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의 패턴이 있나 보구나. 만약에 저라면 누가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는 10분인데 막 열심히 어필을 해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뭔가를 하려고 나한테 접근했구나라고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뭘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또한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마세요. 운이 나빠지는 가장 큰 치트키는 단정 짓는 겁니다.